이런 단점은요, 저 비자 거절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샘플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얼마 전에요, 미국에서 굉장히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방문 교수하고요, 연구원들까지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비자를 취소해버린 거죠. 총 34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뉴스로 접하면 와 정말 심각하네 이러고 말겠지만, 본인이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비자가 취소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사실 비자는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수속해도 영주권을 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 비자가 안 나오면 준비하던 모든 게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은 학교 졸업도 못하고 한국에 와야 되잖아요. 요즘 호주 비자도 미국 만만치 않습니다. 비자 거절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호주에 가서 공부하려고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신 분들은 인생 최악의 좌절이 오죠. 내 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직장을 그만둔 분들은 재취업을 다시 알아봐야 되고요. 1,000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학비를 내놓고 비자가 취소돼서 학비 환불 받으려면 최소한 한 달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돈은 돈대로 묶여버립니다. 조기 유학을 오시는 가족들은요, 한국에서 집도 팔아버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전세를 주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만약에 비자가 취소가 되면요, 집도 돈도 없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호주는요, 미국처럼 호주에 있다가 어이없이 비자가 취소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호주 학교 등록을 모두 마치고요,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해야 호주 비자를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텐데요. 혹시 시간이 안 돼서 무료 상담을 바로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모네드 유학원은 감사하게도 학생 비자와 가디언 비자를 거의 승인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한 나라가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비자를 주고 그 나라에 살도록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실까요? 그 이유는 그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공부를 하러 와서 공부를 하지 않는, 목적이 순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 본인들이요, 비자를 신청할 때는 어떻게든 공부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증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대로 준비를 차근차근 해보시면 비자를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비자를 거절하는 이유는 뭘까요? 비자 거절 사유는 4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등록한 코스가 본인의 이전 히스토리와 맞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조기 유학이 아니라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에 해당되는 말이지만요, 등록한 코스가 이전 백그라운드가 맞지 않는 게 첫 번째 비자 거절 사유고요. 두 번째는 서류가 미비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요, 유학 계획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 비자를 신청하기 이전에 호주에서 오래 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요, 다시 2가지로 추릴 수 있어요. 서류가 부실한 경우, 서류 미비겠죠? 그리고 공부 목적이 아니라 호주에 체류하러 온 경우, 그 의도가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부실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요, 본인이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누락되거나 번역본이 없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공증번역본을 안 냈다던가, 급여 명세서를 넣었는데 번역본은 안 넣는 경우 등이죠. 필수 첨부 서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 비자는 여권,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학교 등록 서류 COE, 그리고 학생 비자 의료보험, 유학계획서 정도예요. 그런데 유학계획서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이따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이 진정성 있게 비자를 넣을 때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요. 남자라면요, 군대를 다녀온 분이라면 병적 증명서라는 서류를 제출하고요. 은행 잔고 증명서,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 그리고 이전 호주 비자, 다른 나라 비자, 경력 증명서, 원천 징수서 또는 작년 소득 증명서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발급을 받기만 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일을 하셨던 분들은요, 상사 추천서라던가 아니면 교수님의 추천서도 있다면 완전 더 좋죠. 이런 서류들은 더 제출하면 이 사람은 본인이
본인이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유학계획서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비자를 신청할 때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서류로 증명하는 것도 있지만 공부하고자 하는 아니면 호주에 가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 유학계획서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학계획서는 그냥 글짓기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쓰시냐면요, 저는 어디에 살고 있는 몇 학년 누구입니다.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조기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써도 되는 문장이죠. 하지만 대학생 이상 성인들은요, 유학계획서에 담아야 되는 내용은 달라야 돼요. 유학계획서를 잘 쓰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유학계획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가 뭐죠? 본인이 이 코스를 등록하기 전 이야기죠. 예를 들면 내가 이 코스를 등록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교 전공이 컴퓨터 공학인데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선배들이 취업하는 분야가 대부분 한국 회사였다. 그런데 글로벌 회사인 애플이나 테슬라를 취직을 하는 사람들은 있더라. 그래서 내가 테슬라나 애플 같은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출신 대학을 보면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지만 미국보다는 호주가 안전해 보이고 호주 출신들도 많기 때문에 나는 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요. 나는 현재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과목들을 배워서 목표는 글로벌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후 맥락이 맞아야 하는 거죠. 사실 유학계획서는요, 사람마다 모두 달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주는 안전하고 총기가 없고 자연이 풍부하다, 교육 수준이 높다,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 공부 의도가 아니라 호주의 장점만 나열한 거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요, 학비를 지원해줄 부모님의 경제 능력은 은행 잔고로 보여주지만 우리 부모님의 현재 부동산 자산, 연봉, 한 달 수입 중 몇 %를 유학비로 쓸지 이런 계획들도 쓰면 좋습니다. 제가 샘플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자 거절은요, 받기 전에 경고를 날리잖아요. 그냥 신청 후에 거절 이렇게 돼버립니다. 받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신청 전에 서류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만큼 간절해야 비자를 받고요. 그리고 유학원에서 요구하는 최소 서류들은 기본 서류들이에요. 추가로 내가 제출하는 서류는 내 의도가 있어야 더 제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학을 할 때요, 본인 돈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분에게 Financial Support Letter 같은 것도 받아서 첨부하면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재정보증 서류 같은 거, 한국어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혹시 질문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무료 상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연락드리고 오늘 내용을 더 상세하게 상담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맞게 유학계획, 비자 계획을 짜드릴게요. 이제 현재 이야기로 가볼게요. 현재는 이 코스를 선택한 이유, 이 코스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들, 이 정도는 학교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찾아보면 돼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정도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하루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할지, 공부가 힘들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지, 그리고 이 코스를 끝날 때까지 학생 비자 조건은 어떻게 맞춰갈지, 학생 비자 조건을 한번 살펴보고 아니면 유학원에서 조건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고 나는 학생 비자 조건을 이렇게 맞추겠다, 약속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건요, 현재를 쓰면서, 과거를 쓰면서, 미래를 쓰면서 본인의 약점, 단점은 쓰지 마세요. 내가 영어를 못했다, 성적이 낮았다, 내가 호주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 거다, 이런 단점은요, 저 비자 거절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미래를 쓸 때는요, 나는 이 코스를 마치면 끝나고 나서 한국에 와서 뭘 할 거다, 한국에서 취업은 어떻게 알아볼 것이고 어떤 직업을 갖겠다 등의 미래를 써야 됩니다. 미래를 쓸 때는요, 절대 영주권을 받고 살겠다, 다음 코스를 등록하겠다, 이런 말은 하시지 마세요. 그 자체가 체류 목적입니다. 이렇게 유학계획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비자를 받은 이력이 있는 성인분들은 잘
잘 들어주세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은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은요, 예를 들어 같은 레벨의 코스를 등록을 했는데 과만 바꾸는 거면 그 전에 공부했던 코스의 성적표를 제출을 하면 본인을 조금 더 증명할 수는 있겠죠. 제 학생 부모님 중에서요,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 학교를 중단하고 조금 일찍 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도 가디언 비자를 조금 일찍 취소를 한 거죠. 그러면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때 그전 서류와 동일하게 첨부 서류를 넣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요, 합당한 이유를 써야 됩니다. 가족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본인이 필요했다. 그런데 가디언 비자는 법적으로 일을 못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가디언 비자를 중단하고 한국을 가게 되었다. 이제 그 일이 끝나서 다시 가디언 비자를 신청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건강상의 이유로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 이제 건강이 괜찮아졌으니까 다시 학생 비자를 신청한다. 그러면 최소한 의사 소견서나 엑스레이 사진 같은 증명 서류를 제출을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은 비자를 다들 똑같은 서류를 넣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서류만 봐도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 진정성을 어떻게 증명할지를 꼭 고민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혹시 조기약 가족인데 비자 거절을 받았다면 어떤 서류가 부족했을까 한번 고민도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비자 거절 후에요, 다시 비자 신청을 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증명 서류 외에도 추가로 어떤 서류든 발급받아서 아니면 본인 레터를 써서 증명을 더 잘 하시면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비자를 심사하는 케이스 오피서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심사하는 거예요. 유학원 대표이기 이전에 저도 사람이고 두 아이의 엄마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고 그만큼 간절하다면요, 그 간절함은 밖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줄, 아니면 본인이 인생을 바꿔줄 비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간절하게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하고 좋아요입니다. 네,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브리즈번 초등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 좋은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초등학교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